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매티스 국방장관이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다음 달 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방향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엄연성 해군참모총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중동부 전선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21사단 장병들은 설 연휴도 잊은 채 국토방위 임무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군을 테마로 휴게 공간을 조성한 휴게소가 있습니다. 찾는 이들에게 우리 군의 늠름한 모습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벌곡 휴게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됩니다.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리게 될 회담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향을 비롯해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국방부는 2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월 2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우리나라를, 3일과 4일엔 일본을 각각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들은 보통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우리나라를 찾았지만 이번엔 방문국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티스 장관이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것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이 매티스 국방장관 취임 후 최초 해외 순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신행정부가 평가하는 한반도와 아태 지역의 중요성, 굳건한 한미동맹,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 이행 의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향을 비롯해 지속적인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의제는 협의를 통해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는 설 연휴 전날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 구조와 응급 환자 진료를 위한 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전국 300여 개 부대에서 3천여 명의 병력과 헬기, 군안차, 구급차 등 650여 대의 구조장비가 긴급 구조를 위해 대기합니다. 또한 전국 18개 군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국방부와 각 군 상황실, 해당 지역 군병원으로 요청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간에도 위기에 처한 군 장병들의 신속한 응급 지원을 위해서 완벽한 의무 지원 태세 확립은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부터 명절 연휴 12건의 긴급구조 지원과 1290명의 응급환자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엄연성 해군참모총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사대비 태세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26일 오후 혹한 속에서도 경계 작전에 여념이 없는 육군 5군단 사령부와 중부전선 최전방 GOP 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의장은 5군단 사령부에서 가진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적은 포병부대 집중훈련을 실시하고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동시 침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언제든지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추후에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엄연성 해군참모총장도 26일 서해 덕적도의 해군기지와 출동함정을 방문해 해상 경계작전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엄 총장은 적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이며 도발 시기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 장병은 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경계태세에 단 한순간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생각이 가장 많이 날 때는 가족 모두가 모이는 명절일 텐데요. 설을 앞둔 우리 군 장병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기자가 육군 21사단 최전방 GOP를 다녀왔습니다. 햇빛에 일렁이며 흘러내린 산 능선. 북한과 불과 1km가량 거리인 중동부 전선에선 평소와 다름없는 경계 근무가 한창입니다. 장병들은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훌쩍 넘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혹한의 추위지만 든든한 소초원들과 함께이기에 저희는 늘 따뜻합니다. 최전방은 저희가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저희를 믿으시고 편안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병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철책을 점검하며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긴장이 계속되는 최전방 GOP. 장병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잠시 접어두고 묵묵히 철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투와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 장병들의 경계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경계 근무 후 잠시 짬이 난 용사들은 북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전방 근무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냅니다. 경계 작전 이후에 개인 정비 시간에 북카페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 그 소중한 행복 뒤에는 지금도 혹한의 추위에 맞서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설을 앞두고 귀성길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것도 잠시, 꽉 막힌 도로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하면 벌써부터 답답해지는데요.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사람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휴게소. 그런데 군을 테마로 한 특이한 휴게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논산시에 위치한 벌곡 휴게소인데요. 심예슬 하사가 취재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벌곡 휴게소. 얼핏 봐서는 여느 휴게소와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곳은 군 장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게소 중 한 곳입니다. 육군 훈련소가 있는 논산에 자리한 데다 육해공 3군 본부가 한 곳에 위치한 국방의 요충지, 계룡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여기에 많이 오고 있어요. 아들 같아서 조금 정말 머리도 챙기고 싶고 더 주고 싶고. 특히 벌곡 휴게소는 지난달 화장실 내부를 각 군을 대표하는 사진과 모형으로 꾸몄습니다. 휴게소를 방문하는 군 장병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는 우리 군의 늠름한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화장실과 조금 달라서 처음에 좀 놀랐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에 우리 장병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모습 보니까 우리 장병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평소 잊고 있었던 우리 그 호국 정신을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으네요. 참 좋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큰 인기를 끌던 작년 봄에는 휴게소 직원들이 직접 군복을 입는 이벤트도 진행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군복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손님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서는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는 국방뉴스를 상영하며 군 소식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반합 라면과 반합 비빔밥, 그리고 편의점에는 전투 식량을 판매함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현역 장병들이 손님으로 찾아주셨을 때도 여기는 뭔가 다른 특색 있는 휴게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국민의 행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휴게소가 되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벌곡 휴게소. 설 연휴 고속도로에 계신다면 잠시 여유를 가지고 벌곡 휴게소에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겨울철 경계 근무를 함께 서고 싶은 스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피겨퀸 김연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방일보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3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탑10 결과를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방일보가 국방망을 통해 군장병 설문을 조사한 결과
548명 중 165명이 김연아 선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표했습니다.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인 김 선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2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뽑혔습니다. 장병들은 군생활을 통해 더 멋진 스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걸어온 축구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리듬 체조 선수로 우뚝 선 손현재와 대한민국 프리미어리그 1호가 된 박지성 선수가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부단한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증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브라질 올림픽 펜싱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이 5위를, 마린보이 박태환이 6위, 백발백중 명사수 진종호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종격투기 선수인 김동현과 추성우는 7위와 10위,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인 서장훈은 8위로 장병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국방일보는 앞으로도 온라인 설문조사 장병 별별 랭킹 코너를 통해 장병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매달 소개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 안보 분야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국방TV의 대담 프로그램 국방포커스가 신년 특집 2017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27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편부터 모두 5편에 걸쳐 방영되는데요.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편의 내용을 오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1부 전력자원관리실에서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는 27일 방영되는 국방포커스 신년특집 2017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편에서는 전력자원관리실의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이 자리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력 증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전력은 우선 확보하는 등 전력 증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동시에 우리 군 주도의 무기체계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주도의 운영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섬유탄이라든가 무인 잠수정 이런 부분들도 중점 추진하는 무기체계가 되겠습니다. 또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방위 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고 민간 우수 제품의 군수품 활용을 위해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 기술 품질을 산하에 전력 지원 체계 연구센터를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 포커스 신년 특집 5부작 일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편은 오는 27일 저녁 8시에 방영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1월 26일자 국방일보입니다. 오늘은 일면을 좀 볼까요? 설 연휴를 앞두고 계룡대 장병들이 국민 여러분께 큰 절을 올리고 있네요. 새해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후방 각지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을 우리 장병 모두에게 고맙다는 격려의 말을 보냅니다. GOP 경계 장병들의 철책 점검 모습을 보니 든든함 속에 즐거운 설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새해에도 나라와 국민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면으로 가겠습니다. 유사시 적진으로 가장 먼저 침투해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미 특전사 요원들.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연합 강화 훈련을 실시하며 공중작전 능력을 배양했는데요. 새해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특수전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해에도 한미 특전 요원들의 무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역시 3면 기사인데요. 육군은 육군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초청된 28명의 인사들은 다양한 방법과 사연으로 장병 사랑을 실천하며 육군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이날 직접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국방을 보러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올해는 화생방 정찰차와 사단 정찰형 무인 항공기 등 10여 개의 신규 무기 체계를 전력화합니다. 국방부는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국지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우선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국방뉴스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대량 살상 무기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주간 용어 돋보기, 오늘은 대량 살상 무기 WM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는 영어로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살상 또는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핵과 화학무기, 탄저균과 천연두와 같은 생물학 무기 등이 포함되죠. 대량 살상 무기는 막대한 파괴력으로 무차별적인 살상 효과를 가지며 무기가 사용된 이후에도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등 인류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확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핵 개발을 시도해 현재는 핵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도 현재 약 2,500에서 5,000톤가량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 무기도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핵무기는 한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고 생물학 무기 탄저균은 대도시의 100kg만 살포해도 100에서 3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위협이라 할 수 있죠.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가장 큰 위협으로 바라보고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 등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주간 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WMD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설 연휴간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교통정보입니다. 네, 설레는 귀성길 언제 떠날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연휴가 하루 짧아서 마음도 더 바빠지는데요. 예보관님은 언제 가시나요? 네, 저는 토요일 새벽에 갈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연휴 첫날인 금요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분들이 약 37%로 가장 많더라고요. 네, 그럼 아무래도 그때가 가장 막히겠네요. 네, 귀성길은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언제 출발해야 좀 덜 막힐까요? 네, 귀성 방향은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귀경 방향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오후 7시 이후를 추천드립니다. 네, 귀성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더 걸리겠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30분, 목포까지는 7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수원에서 천안을 지나 비룡 분기점까지 120km 정체가 예상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비봉에서 송악, 서천에서 군산 구간 가장 어렵겠습니다. 네, 그럼 귀경길은 언제 가장 막힐까요? 네, 귀경길은 대체 공휴일로 지난해보다 원활하겠는데요. 가장 혼잡한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오후 3시에서 7시로 예상됩니다. 네,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서울이 6시간 30분, 목포에서도 6시간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회덕에서 청주, 목천에서 안성 구간 가장 어렵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산에서 서평택 분기점, 발안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가장 밀리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과 함께 좀 더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요. 국군장병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연휴 교통예보였습니다. 설 연휴에도 우리 군은 적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빈틈없는 경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을 믿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